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에서부터는요, 바로 삼각함수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10나 과정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 바로 이 삼각함수 단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과를 지망하려는 학생이나 아니면 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문과 학생들도 수학 잘해야 인서울 하죠. 예, 그래서 일단은 삼각함수 이 단원은요, 반드시 잡으셔야 되는 단원 중에 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삼각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된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단원의 의미상 볼 때 가장 많은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더더군다나 어려워하는데요. 자, 개념들 일단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선생님과 먼저 내용 정리를 쭉 해볼 건데요. 오늘은 첫 강의입니다. 바로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정의와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51강이 되겠고요. 일반각과 호도법, 우리 교재 178페이지서부터 182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가 일반각의 정의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최초로 일반각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일반각이란 무엇이냐? 자, 보편적으로 일반화되어진 각을 의미한다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가 각이라는 것은 임의로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임의의 두 교각.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루어지는 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고등과정에서부터는 이것을 좀 새롭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즉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것을 원의 중심으로 간주를 해서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 여기서 반직선 하나 이렇게 띠 그립니다. 자, 이 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바로 시초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되는 선이란 뜻이죠. 이것을 시계 바늘이라고 보시면 시계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쭉 올려주게 되면 임의의 선이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자, 이것을 갖다가 바로 움직인 선이다. 그래서 움직인 만큼에 대한 경사다. 그래서 바로 동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어디를 동경이라고 부르느냐? 바로 여기 있죠? 여기 이루어지는 각. 그러니까 시초선이 움직여서 이루어진 각. 바로 이것을 갖다가 동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각의 크기를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을 앞으로는 각으로 표현하는데 그냥 알파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는 계속 돌아가면 뭐가 생깁니까? 주기가 생기죠. 즉 360도 한 바퀴 돌아오면 원위치, 두 바퀴 돌아오면 또 원위치, 세 바퀴 돌아오면 또 원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파라는 각은요, 바로 알파라는 각은 그냥 한 번만 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두 바퀴 돌아서 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한 바퀴를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도 역시 알파라는 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바퀴를 돌고 나서 여기를 가도 역시 똑같은 각의 크기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일반각의 표현이라는 것은 바로 360도만큼의 주기가 생기기 때문에 360도에다가 정수 n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알파를 더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동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n은 정수값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음수가 돼도 좋아요. 음수가 돼도 뿅 반대로 돌아가서 일로 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역시 동경 알파를 갖게 된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72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일반각으로 표현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72도짜리 일반각이라는 것은요, 바로 360도 n, 그 다음에 플러스 72도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여주시면 돼요. 즉, 360도 돌아봤자 똑같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뭘로 해볼까요? 440도를 한번 해볼까요? 자, 440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건 360도를 넘어섰죠? 그러니까 360도를 빼버리면 됩니다. 360도를 빼면은 몇 도가 남죠? 360 빼면 80이 남는 거죠? 80. 그러니까 360도 N 하고요. 그 다음에 80도짜리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와서 80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바퀴 돌아와서 80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60도 N에 80도짜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음수 45도짜리 한번 볼까요? 자, 음수 45도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음수 45도라는 것은 바로 8등분을 했을 때 그 중에서 마이너스니까 반대쪽 이렇게 가는 게 양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걸 8등분해서요. 8등분을 해서 자, 동경이 이쪽으로 가는 게 양수 값이고요. 이쪽으로 가는 게 거꾸로 가니까 음수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 움직인 거죠. 요만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선에 대한 각의 크기를 말하여라 그랬는데 원래 동경은 양수화 표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온 게 동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거. 그러면은 45도를 360도에서 빼준 게 되겠죠. 360을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양수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360에서 45도를 빼면은 바로 315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은 360도 n에다가 플러스 315도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것이 바로 일반각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바로 4분면의 각입니다. 4분면의 각. 자, 4분면의 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4분면이 무엇이냐. X축, Y축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4분면이잖아요. 자, 4분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랐을 때 바로 여기를 1사분면이라 부르고요. 여긴 2사분면, 그 다음에 여기는 3사분면, 여기는 4사분면. 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놈은 각각의 동경을 시초선을 이놈의 X축, 양수 쪽을 시초선이라고 잡았을 때 1사분면의 동경이 갖게 되는 크기가 있겠죠. 그죠? 1사분면의 동경이 갖게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뻗게 되면 1사분면의 동경이 생기는 거죠.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자, 1사분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저 세타가 몇 도보다 크고요? 360도 n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360도 n 플러스 9보다는 작겠죠. 아니, 90도보다는. 자, 이해되십니까? 예, 9도가 아니죠. 90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0도고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0도와 90도 사이인데요. 그건 중학교 버전이고요. 고등학교 버전은 일반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굉장히 무시무시해 보이죠? 그렇다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2사분면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세타라는 의미의 각이 2사분면이래요. 2사분면이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각을 세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몇 도보다 크고요? 360도 n 플러스 90도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360도 n 플러스 180도보다는 작은 각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 4분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느낌이 좀 오죠? 세타라는 각은 바로 360도 n 플러스 180도 보다 크고요. 360도 n 플러스 270도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사분면입니다. 4사분면은 360도 n 플러스 270도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누구보단 작아요? 360도 n보다는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가 270이니까 여기는 n을 하나 추가시켜 준 거라고 하면 되겠죠. n을 하나 추가시켜 준 거. 그래서 n 플러스 1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예. 안 그러면 요게 더 작은 값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n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결국은 세타라는 것은, 결국은 주기를 빼버리고 나면요.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고요.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고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고 270도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여기가 360도죠. 360도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다음은요. 자,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바로 뭐냐면요. 호도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호도법.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호두 먹는 거 아닙니다. 호도법은 뭐냐면요. 도라는 게 뭡니까? 각도예요. 각도. 자, 이 각도를 호로 전환해서 나타내는 법. 자, 이것이 바로 호도법입니다. 자, 각도를
호의 길이의 형태로 바꾸어서 나타내는 방법을 바로 호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나타낸 방법은 뭐예요? 바로 60분법이죠. 60분법. 자, 60분법을 이용을 해서 나타냈었는데, 자, 고등 과정에서는 바로 이제부터 호도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고등 과정에서는 호도법을 이용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60분법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호도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 버리라고 그랬다고 해서 각도도 제대로 못 보면 안 되겠죠. 그냥 읽을 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호도법이란 무엇이냐? 호도법의 정의를 내려야겠는데요. 자, 호도법은요. 자,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원이 좀 찌그러졌죠? 자, 원 다시 그려봅시다. 자, 선생님이 옛날에 잘 그렸는데,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이 있어요. 자, 임의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시초선을 그립니다. 시초선을 그려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 우리는 원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를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이 반지름은 직선으로 재면 요거지만, 이걸 갖다가 흐물흐물한, 이렇게 줄자 같은 걸로 쟀다고 합시다. 줄자로 팽팽하게 당겨서 딱 알을 만들었어요. 그걸 갖다 떼가지고요. 줄자니까 휘어지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띡 만나는 곳. 그것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쵸? 자, 요렇게 만나는 곳, 끊어지는 곳, 여기까지의 길이가 역시 뭐가 된다라는 거냐면, R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R이 될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를 쭉 원의 중심을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긴 요 각도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요. 호도법의 1라디안 각이에요. 1라디안 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라디안 각. 1라디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1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자, 이 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1라디안 각이라고 부릅니다. 1라디안 각. 자, 그래서 1라디안이라는 것은 바로 호의 길이에 비례하는 호도법의 하나의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어로는 어떻게 쓰냐면 그냥 라디안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라디안 각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왜? 반지름 아래 비례하는 성질을 가져서. 자, 라디안에 관한 성질은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께서 뭐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요. 바로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라는 성질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180도가 라디안 각으로 바꾸면요. 2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라디안이 2가 될 때 바로 180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요걸 활용한 것들의 문제를 다룰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1라디안 각이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예요. 1라디안은 자, 파이 라디안이 180도면 1라디안은 180을 파이로 나눈 것이 되겠죠. 180도를 파이로 나눈 것. 자, 이것이 바로 1라디안 각이다. 자, 두 번째 1도라는 겁니다. 자, 60분법에서 1도라는 것은 180도가 1도로 바뀌었으니까 180으로 나눈 거죠. 네,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라디안 각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호도법과 60분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 몇 개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45도입니다. 자, 45도를 갖다가 라디안 각으로 바꾸어라 그랬어요. 자, 라디안 각으로 바꾸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만 떠올리면 된다고 그랬죠? 아, 파이 라디안이라는 것은 180도야. 그럼 180도를 몇으로 나누면 45도가 되죠? 바로 4로 나누면 45도가 되죠? 그러니까 양변을 4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45도라는 것은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4분의 파이 라디안.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이해가 가죠? 어떻게 됩니까? 얘를 180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180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180으로 나누면 4분의 1이잖아요. 거기에다 파이 라디안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그 다음 뭐 해볼까요? 100 몇 도 할까요? 120? 120도 한번 해볼까요? 120도. 자, 120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시 180도인데요. 180도가 120도 되려면 몇 파이 라디안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180을 분모로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80을 붙이면 6, 3, 18, 6, 20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 파이 라디안. 3분의 2 파이 라디안가
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파이는 뒤에 붙이셔도 됩니다. 3분의 2 파이 레디안. 자, 이런 식으로 바꿔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해볼까요? 마이너스 45도짜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45도. 자, 얘는 몇 도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360을 여기다 띡 붙여주시면 된다 그랬죠? 360을. 그러면은 얘가 지금 315도짜리니까 자, 몇 레디안이 되나 볼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180을 이렇게 분모로 내린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간단히 해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해보면 자, 5의 배수니까 5, 6에 30, 그 다음에 5, 35, 그 다음에 여기는 5, 36이 되나요? 36 이렇게 됩니다. 또 3의 배수니까 9의 배수네요. 9, 7에 63, 9, 4, 36, 4분의 7이죠? 그래서 요 놈은 얼마가 되냐면요. 바로 4분의 7 파이 레디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각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자, 이번에는, 3분의 2 레디안. 자, 요 놈을 갖다가 60분법으로 바꿔라 그랬어요. 3분의 2 파이 레디안이죠. 3분의 2 파이 레디안.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것을 60분법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바로 이 파이가 180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놈이 180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3, 6, 18, 6, 22가 되니까 120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거꾸로 한 거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러면 4분의 5 파이 레디안.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게 180도라고 그랬잖아요. 파이가 180도니까 4, 46, 4, 50, 45도의 5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5, 25에 5, 4, 22, 225도가 바로 4분의 5 파이 레디안의 값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개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개념은 뭐냐? 바로 호의 길이와 그 다음에 넓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호도법을 가지고 새롭게 각을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바로 이 호도법을 사용한 새로운 호의 길이와 넓이에 관한 공식 잡아줘야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자, 호의 길이 바로 원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이 있고요. 원주가 있고 그 다음에 원이죠. 원이 있고 부채꼴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부분. 자, 일단은 호의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배웠었죠, 우리. 자, 원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원주를 의미하는 거죠. 원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원주는 반지름에 2배를 해주고 바로 파이를 붙여주면 그게 원주의 길이가 되는 거죠.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을 몇 번 곱하고 2번 곱하고 파이를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r제곱 파이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부채꼴은 뭐죠? 원의 일종의 피스입니다. 조각이기 때문에 이 r파이 그 다음에 곱하기 전체가 360도인데 그 중에서 중심각 세타가 차지하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60도분의 중심각에 해당하는 만큼의 원주의 길이, 그것을 바로 호의 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고요.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r제곱 파이에다가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죠. 자, 이렇게 피스인데요. 자, 요 놈은 또 다른 공식이 하나 있었죠. 2분의 1 RL이라는 공식 아마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요, 중학교 거 잠깐 보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호의 길이나 넓이는 전부 다 중심각이 세타라는 60분법에 의해서 표현된 겁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호도법으로 정의를 내려야겠는데요. 자,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우리 부채꼴을 찾을 거니까 부채꼴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걸 우리 반지름이라고 하죠. 반지름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호의 길이 L이라고 부릅니다. 호의 길이 L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세타, 임의의 각 세타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놈의 호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호의 길이 L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요. 보세요. 이 호의 길이라는 것은 중심각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중심각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심각이 세타일 때 호의 길이 L이라는 것은요. 중심각이 360도일 때 전체 호의 길이가 되는 거죠. 전체 호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전체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 되는 거, 2R 파이가 된다 그랬죠? 자, 요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정리해 보면
이걸 정리해보면 360도 L. 오늘 내가 구하려는 게 L이니까 360도 L은 뭐가 돼버리냐면요. 2R 세타 파이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360도 있죠. 이 360도를 레디안 각으로 바꾸면요. 180도가 파이 레디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파이 레디안이 됩니다. 2파이 레디안.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L이 붙어 있고요. 여기는 2R 세타 파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울 거 지워볼까요? 2 지워지죠? 그 다음에 파이도 지워지죠. 그러니까 뭐만 남습니까? 결국은 L이라는 호의 길이는 R하고 세타를 곱한 것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요 놈의 반지름이 2고요. 그 다음에 요 세타가 레디안 각으로 표현됐다고 합시다. 이건 당연히 레디안이겠죠. 자, 레디안 각 예를 들어서 여기가 60도짜리라고 그러면 6분의 파이 레디안이 되겠죠. 180도를 갖다 360도를 6으로 나눈 거니까 그게 바로 60도죠. 잘못됐죠? 여기가 60도라고 하면요. 자, 60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80도가 파이 레디안이잖아요. 그러면 180으로 나누면 6318이니까 3분의 파이 레디안이죠. 큰일 날 뻔했네요. 그죠? 60도는 3분의 파이 레디안입니다. 그러면 3분의 파이 레디안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호의 길이 L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L이라는 것은 2하고 3분의 파이를 곱해버리면 됩니다. 2하고 3분의 파이를 곱하면 바로 3분의 2파이 레디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호의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넓이 S가 됩니다. 이 넓이 S는요. 넓이 S는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죠. 이 부분을 넓이 S라고 했을 때예요. S라고 했을 때. 자, 이 S를 구하는 요령은요. 자, 여기를 가만히 봅시다.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배웠던 공식 중에 2분의 RL이라는 공식이 있죠. 자, 요걸 사용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바로 2분의 1 RL에서요. 자, 요걸 정리해서 요걸 우리는 넓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2분의 1 R은 뭐 바꿀 수가 없죠? 근데 L에 해당하는 게 R세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R세타가 더 곱해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 S라는 것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2분의 1 R제곱 세타다. 그 다음에 레디안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놈도 한번 넓이 한번 구해볼까요? 자, 넓이 S를 구하고 싶으시면 2분의 1배에 R을 2번 곱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를 2번 곱하면 4입니다. 거기에다가 세타라는 게 중심 각이잖아요. 그게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정리된 결과는요. 2는 사니까 3분의 2 파이 레디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넓이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레디안 각으로 바꾼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우리 칠판 지우고 나서요. 그 필수 예제와 개념 체크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 체크와 필수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서부터 보도록 하죠. 아싸. 다음 각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고 몇 사분면의 각인지 조사하여라. 그랬죠. 자, 130도면 어떻게 됩니까? 자,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보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도입니다. 그러면 요만큼 가서 여기가 40도가 된다는 뜻이죠. 자, 여기는 직각이니까. 그래서 요만큼 간 것이 바로 동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몇 사분면의 각이냐? 바로 여기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 2사분면의 각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610도짜리 보도록 합시다. 자, 610도짜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얘가 한 바퀴를 뿅 돕니다. 그러면 360도죠. 360도. 그러면은 여기서 360도 빼줘야 돼요. 360도 빼주면 몇 도가 되냐면요. 얼마가 되나요? 250도가 되나요? 250도죠? 그러니까 두 번째 돌 때는 250도를 돌아야 됩니다. 한 바퀴 돌았으니까 250도 돌면 여기가 이제 180도 돈 거거든요. 180도 돌면 250도 돌았으면 여기서 70도가 더 돌아요. 이렇게. 여기가 70도가 되겠죠. 요만큼. 그래서 요 놈은 제 몇 사분면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바로 3, 4분면의 각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요 놈은 3, 4분면의 각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마이너스 450도입니다. 마이너스 450도는 어떻게 돌란 얘기냐면 이쪽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돌란 뜻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돌게 되면 한 바퀴를 돌면 일단 360도 돌았어요. 360도에다 더 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돌게 되죠? 90도 더 돌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돈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동경이 이렇게 생겼죠. 요 직선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어느 축 위에 있다? 바로 Y축 위에서 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50도의 동경은 Y축이랑 겹치게 됩니다. 자, 다음 마이너스 760도입니다. 마이너스 760도는요.
자, 이렇게 도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 360도 돌았죠? 한 바퀴를 더 돕시다. 그러면 720도죠. 720도에 여기 40도 더 돌아야 돼요. 요만큼이 40도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놀고 있는 4분면은 현재 몇 4분면? 바로 4분면에서 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각도가 4분면의 위치상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2번 문제는요, 바로 일반각과 호도법입니다. 일반각이 아니죠. 60분법과 호도법이죠. 자, 60분법은 호도법으로, 호도법은 60법으로 바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225도짜리는 선생님이 180도가 파이레디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놈을 갖다가 빨리 180으로 나눠보면 됩니다. 180으로, 요렇게. 그러면 5, 4, 25, 25, 그 다음에 여기는 5로 나누게 되면 36이 되죠. 그러면 9, 5, 45, 9, 4, 36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4분의 5 파이 레디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4분의 5 파이 레디안.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역시 마찬가지. 자, 이것을 갖다가 180도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하면요. 자,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5, 20, 5, 7에 35, 그 다음에 36이죠. 더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9, 3, 27, 9, 4, 36. 바로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 레디안.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레디안 각으로 전환이 된 거죠. 자, 다음 거 보도록 합시다. 자, 요 놈은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았어요? 이번에는 레디안 각이죠? 그러면 빨리 그 60분법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요 파이에 해당하는 게 180이라고 그랬잖아요. 파이 레디안이 180도니까 자, 결국은 5분의 3배에 18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히 하게 되면요. 36이죠? 나누면 36의 3배니까 108도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8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역시 요 파이가 180이니까 요 놈은 마이너스 6분의 11배 곱하기 180도가 되는 거죠. 정리된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수가 나오겠고요. 6, 3, 18, 30도에 11배니까 330도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일반각이 60분법에 해당하는 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재미있죠? 예,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내용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반지름의 길이가 4cm,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 L과 넓이 S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부채꼴이 있대요.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요. 잘 그렸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4고요.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60도랍니다. 60도. 60도. 그랬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 L과 그랬죠? 호의 길이 L과 넓이 S를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L은 R세타라 그랬던 거 기억납니까? 물론 여기서의 세타라는 의미의 각은 라디안 각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이 60도는요. 라디안 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라디안 각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180분의 60이면은 바로 6, 3, 18, 3분의 1 파이가 되겠죠? 3분의 1 파이 레디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의 길이 구할 수 있게 되죠.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R세타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4 곱하기 세타가 몇 레디안? 3분의 1 파이 레디안이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바로 이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은요. 3분의 4, 그 다음에 파이 레디안이 되겠죠. 자, 요 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넓이입니다. 넓이. 자, 두 번째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넓이는 바로 R제곱 2분의 1이 빠졌죠? 2분의 1 R제곱 세타다 그랬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2분의 1배에 반지름을 2번 곱하고 그러면 4를 2번 곱하니까 4 곱하기 4죠. 그 다음에 세타에 해당하는 게 역시 3분의 1파이였습니다. 자, 요 놈을 갖다 정리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2로 지워져 버리면요. 3분의가 되겠고요. 8이 되죠. 파이 레디안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그죠? 훨씬 더 계산이 좀 간단해졌죠. 단 아직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 레디안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익숙해질 때까지는요. 문제를 여러 번 좀 풀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죠.
자, 부채꼴의 넓이와 중심각 둘레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부채꼴이 이렇게 역시 있는데요. 자, 요 둘레의 길이가 전부 다 8이 된답니다. 그럼 여기를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반지름 R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각 세타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호의 길이 L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둘레가 8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R이 있고 여기 L이 있으니까 둘레라는 건 요 세 변의 길이들이죠. 이 곡선 한 개하고 직선 두 개의 합입니다. 그러면 바로 둘레의 길이는요. 둘레의 길이는 바로 R 두 개, 2R과 그 다음에 L을 더한 것을 의미하죠. 이게 둘레의 길인데 바로 요것이 8이랍니다. 자, 그때 이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랬습니다. 그죠? 부채꼴의 최대 넓이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할 줄 알아야 되겠죠. 넓이 S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그랬던 거 기억납니까? 자,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 R제곱 세타에서요. 2분의 1 R제곱 세타. RL 해도 되겠죠, 그냥. 2분의 1 R제곱 세타 안 해도 되고요. 왜냐면 중심각을 구하여라 그랬기 때문에 2분의 1 RL 하면 되겠네요. 2분의 1 RL. 요거 이용하면 되죠. 그럼 L 대신에 누구 집어넣을 수 있어요? L 대신에 바로 L이 요 놈이죠. 그러니까 8마 2R이 들어가는 거죠. 2분의 1 R에 바로 8마 2R이 들어간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넓이 S에 관한 공식은요. 얘네 둘이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 사라지면서 R제곱 플러스 4R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S에 관한 넓이에 관한 식이 지금 2차 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대 최소는 바로 꼭지점에서 나타나니까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R제곱 마이너스 4R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놈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의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4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무슨 뜻이냐? 바로 반지름이 2가 될 때 최대를 갖는다, 최소를 갖는다. 요게 음수면 최대를 갖게 되죠. 맥시멈 얼마를 갖는다? 4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 4가 넓이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이 2래요. 반지름이 2랍니다. 그러면 여기가 2래요. 그죠? 자, 그리고 반지름이 2면 2는 4니까 L도 요거 L이 4가 돼버리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호의 길이 L이라는 것은 반지름과 세타를 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세타가 얼마일 때란 뜻이에요. 요거하고 요거 곱해서 4 되려면 이 세타도 2일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세타가 레디안 각이니까 바로 세타가 2레디안일 때, 세타가 2레디안 각일 때 바로 최대값 누가 나온다? 맥시멈 4가 나온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최대 넓이는 뭘 써주면 될까요? 최대 넓이는 4를 써주면 되겠고요. 자, 그때 중심각의 크기는 바로 이 레디안 각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필수 예제와 그다음에 확인 체크, 개념 체크와 필수 예제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확인 체크 문제가 약 4문제가 있는데요. 예, 선생님 칠판 지우는 동안 지금 한번 빨리 시작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확인 체크 문제 역시 선생님과 계속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134번입니다. 자,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2n파이 플러스 세타꼴로 나타내어라. 선생님, 이게 180도 n, 일반각은 180도 n이라면서요? 그랬죠? 180도 n 플러스 세타, 요런 꼴로 나타낸다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 단원에서 이 180도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 배웠어요? 180도. 아이고, 이거 잘못 썼죠? 일반각이라는 건 180도가 아니라 360도죠. 360도 n 플러스 세타로 나타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요 360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 180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180도가 이것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파이 레디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놈의 2배를 해주게 되면요. 바로 360도는 2파이 레디안이 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결국은 이걸 2파이로 바꿔서 정리를 한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360도 대신에 2파이가 들어가니까 2n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타내보란 뜻이에요. 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360도 n이나 2n파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5파이라고 그랬습니다. 5파이라고 그랬어요. 자, 5파이라고 하게 되면
요게 180도잖아요. 그죠? 자, 각으로 일단 요건 바꿔서 해볼게요, 선생님이. 요게 180도면요. 5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 1은 5, 5, 8에 40. 900도가 되는 거죠? 900도가 됩니다. 자, 900도가 되면 결국 요 놈은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360도, 720도, 720도를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양수의 동경이 나오게 됩니다. 0도가 되고요. 여기 8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1이 되죠. 180도짜리가 되네요. 그러면 이 놈은 어떻게 나타내면 됩니까? 360도짜리가 3바퀴를 돈 다음에, 2바퀴를 돈 다음에 180도를 더 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바로 2n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몇 도? 180도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데요. 이 180도도 어차피 얘가 호도법으로 나타내어진 거기 때문에 180도도 호도법으로 나타내줘야 되죠. 그럼 18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뭐가 됩니까? 파이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결국은 2n파이 주기로 움직이니까 요것을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2의 배수꼴로 뽑아낼 수가 있죠. 2 곱하기 2, 그 다음에 파이. 이렇게 되는 거 느껴집니까? 그리고 나서 파이가 남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요게 n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n파이 플러스 파이 꼴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2를 뽑아내야 되니까 2n파이 꼴이니까 2를 뽑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6분의 12를 뽑아내요. 이렇게. 6분의 12. 그 다음에 6분의 12가 2죠?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가 돼요? 6, 3, 18이니까 이건 넘어가 버리니까 n 곱하기 1이죠. 1 곱하기 파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는 뭐가 붙습니까? 6분의 5파이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무슨 꼴이냐 지금? 2꼴이고요. 2. 그 다음에 이건 n꼴이죠. 그죠? n. 그 다음에 요거 파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는 바로 6분의 5파이가 붙어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요 놈은요, 거꾸로 360도에서 빼줘야 되죠? 음수각은 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죠? 360도라는 게 2파이죠? 근데 2파이에서 빼면 얘가 지금 몇 파이냐면요, 마이너스 3분의 16이라고 그랬으니까 3, 42, 355네요. 그죠? 355. 그러니까 마이너스 355, 마이너스 5에 막 이렇게 되니까 자, 5칸은 움직이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양수로 바꿔주니까 8배를 해버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4배수꼴로 곱해버리면 되니까 2배수꼴로 곱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6이 그냥 이거 어려우면 180도로 바꿔서 할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헷갈릴 텐데. 자, 180도를 요걸 바꿔버리면요. 이게 몇 도냐면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3, 6, 18, 60도가 16배입니다. 그죠? 그러면 6, 6에 36, 그 다음에 6, 1은 960도짜리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960도짜리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것은 바로 뭐와 같아지냐면, 이렇게 음수니까 요 반대쪽으로 돌아야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60도가 되겠고요. 720도 돌았습니다. 두 바퀴 돌았으니까 720도죠. 그러면 720도를 이렇게 빼보면, 여기가 40도에 240도를 더 돌아야 되죠. 240도를 더 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120도짜리, 그 다음에 240도짜리, 240도, 240도면 3분의 1 도는 거죠. 여기서 120도짜리,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20도짜리, 뭐 이런 식으로 돌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남겨진 각이 몇 도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 240도 돌았어요. 여기까지 돈 겁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쵸? 요게 이제 마이너스 960도니까, 여기가 지금 180도예요. 그러면 60도 돌았으니까 여기가 30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나머지 요만큼 있죠. 요만큼이 90도니까 동경은 120도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이 지금 동경이니까 요만큼에 해당하는 각이 바로 120도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써주면 되느냐? 바로 요 놈은 2n파이에 동경이 120도짜리니까 120도면 몇 분의 몇 파입니까? 180분의 120이니까 바로 3분의 2파이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일반각의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분법의 각은 호도법의 각으로, 호도법의 각은 60분법의 각으로 나타내어라.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 요놈 180으로 나눠버리면 된다 그랬죠? 180으로. 정리된 결과는 빵빵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7, 9, 3,
3, 1은 3, 3, 4, 12, 그 다음에 여기는 3, 6, 18. 자, 2로 또 나눠지네요. 2, 7에 14, 2, 3은 6이죠. 그래서 얘는 3분의 7 파이 레디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라디안 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을 180으로 나누면 빵빵 사라지죠? 6, 22, 6, 3, 18.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파이만 붙이고 레디안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레디안 각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60분법으로 나타내는 내용이죠. 자, 요 놈은 파이가 180도니까 요 놈은 5분의 8에다가 곱하기 180도를 이렇게 곱한 것이 되겠죠. 자, 이것은 5, 36이 되니까 36의 8배가 됩니다. 86의 48, 4가 되고요. 83, 24, 208 이렇게 되니까 288도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이 놈은 마이너스 6분의 11, 그 다음에 곱하기 180도죠. 자, 이거 정리하면 30도니까 330도짜리인데요.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330도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그랬습니다. 자, 부채꼴이죠.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가 4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2파이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파이가 된다네요. 2파이. 그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일단 첫 번째가 중심각의 크기입니다. 바로 이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해봅시다. 이 세타는 과연 뭐가 될 것이냐. 이놈과 이놈을 곱해서 2파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2파이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 이게 레디안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럼 요 놈이랑 요 놈 곱해서 2파이가 나오려면 요 놈은 2분의 1 파이 레디안이죠. 2분의 1 파이 레디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2파이가 나오게 되죠. 자, 두 번째는요. 바로 뭘 구하여라 그랬냐면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넓이 어떻게 된다고요? 2분의 1 아래를 써도 되겠고요. r제곱 세타를 써도 됩니다.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쓰게 되면요. 자, 이때는 2분의 1배, 그 다음에 r제곱, 반지름을 두 번 곱하니까 4 곱하기 4죠. 4 곱하기 4. 그 다음에 세타에 해당하는 게 2분의 1파이예요. 세타에 해당하는 게 2분의 1파이. 자, 그러면 정리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2는 4니까 하나 지워져 버려서 4파이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레디안입니다. 자, 요렇게 나올 수 있고요. 자, 좀 더 쉬운 방법은 뭡니까? 이거보다는 2분의 1 RL을 사용하면 되겠죠. 2분의 1 RL. 2분의 1 RL을 사용하면 2분의 1배 반지름이 4고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2파이가 되는 거죠. 2파이. 자, 요 놈을 계산한 결과를 적어주면 역시 2랑 2가 사라져버리니까 여기에 뭐가 나온다라는 거? 4파이 레디안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려는 중심각은요. 2분의 1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4파이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둘레가 16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아까 전에도 했었던 문제죠. 자, 부채꼴이 있는데요. 둘레가 16이랍니다.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반지름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호의 길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반지름 두 개와 호의 길이를 하나 더하면 둘레의 길인데 그것이 바로 2R 플러스 L이 되겠죠. 자, 이것이 얼마다? 16이다. 자, 그랬을 때 이 부채꼴의 최대 넓이 그랬죠? 최대 넓이일 때의 중심각의 크기. 자, 이 넓이를 구하여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넓이 S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분의 1 RL이라고 그랬죠. 자, L을 바꿔줘야 되니까 자, 이것은 2분의 1 R에다가 L 대신에 누가 됩니까? L은 16마 2R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마 2R.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간단히 하게 되면 요 놈은 2분의 1 R에 마이너스 2R 곱하면 요거 R제곱 되겠고요. 자, 부호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R제곱.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하면 플러스 8R입니다. 8R.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최대 묶고 있으니까 요거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죠.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8R에 그 다음에 요놈의 반의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간단히 한 결과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4에
R-4의 제곱에 플러스 16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R이 4일 때 최대값이죠? 음수니까 최대값. 얼마가 생긴다? 16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근데 구하라는 게 뭐냐면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지 반지름을 구하라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반지름이 R이 4일 때 중심각이 얼마 나오나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건 요 앞으로 돌아가 보면요. 반지름이 4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4, 2, 8이니까 요 L도 8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8이 되고, 자, 요 놈은 4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 놈과 요 놈 곱해서 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레디안 각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바꿔 써보면요. R이 4일 때 각은 어떻게 되냐면요. 2레디안 각이 됩니다. 2레디안 각. 그죠? 세타가 바로 2레디안 각이 됐을 때 바로 맥시멈. 넓이 얼마를 최대로 갖는다? 16을 최대로 갖는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오늘 삼각함수 첫 시간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요. 문제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도 자체를 자유롭게 바꿀 수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활용하게 될 문제들을 다룰 수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겠죠. 그래서 충분한 연습을 좀 하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각비, 바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삼각함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